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고광철입니다. 오늘을 움직인 주요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판매 둔화로 몸살을 앓고 있는 전기차 회사 테슬라가 미국에 이어 중국에서도 주요 차종의 판매 가격을 $2,000 낮췄습니다. 저가 공세를 펼치고 있는 중국 전기차와 경쟁하기 위해 가격 인하를 한 건데요. 일론 머스크 CEO는 이번 주 동남아 진출을 계기로 삼으려 했던 인도 방문도 취소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이재명 대표의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 회복 지원금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는 미국 출장 중 기자회견을 통해서 많은 국민이 부정적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꽤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최 부총리가 끝까지 방어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대중교통을 싸게 탈 수 있는 K패스 카드가 24일부터 발급됩니다. 시행은 다음 달 1일부터인데요. 이 카드를 쓰면 이용 금액의 20%, 청년층은 30%, 저소득층은 53%를 다음 달에 돌려받게 됩니다. 쿠팡이 와우 멤버십 회비를 58% 올리면서 회원 탈퇴 여부가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쿠팡은 2021년에도 회비를 대폭 올렸는데 당시에는 회원이 오히려 늘어났죠. 쿠팡은 이번에도 회원이 줄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다른 이커머스 업체들은 쿠팡 회원들을 붙잡기 위해 대대적인 할인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이어지는 집중 진단에서 이커머스 전쟁 집중 조명해 보겠습니다. 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경제현장 오늘입니다. 네, 온라인 쇼핑 일상의 중심이 됐죠. 알리, 쿠팡, 네이버 각자의 무기로 소비자들을 잡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누가 최후의 승자가 될지 전문가 모시고 토론해 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마종수 한국유통연구원 교수, 이종우 아주대 경영학과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요즘 쿠팡 그리고 네이버 전쟁이 대단합니다.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의 공격으로 발동이 걸렸는데 쿠팡이 회비를 올리고 과연 네이버가 따라잡을 수 있을지, 회원들을 잡을 수 있을지, 네이버가 새로운 혜택들을 제시했다는데 어떤 건지 네이버의 반격이라고 해야 할까요? 마종수 교수님 어떻습니까? 네이버의 반격이라고 해야 됩니까? 어떤 내용들을 제시하고 지금 탈쿠팡족을 잡기 위해서 많은 당근을 제시했죠? 예, 지금 기존의 네이버 이 플러스 멤버십이라 그러는데요. 네. 그 회원에서 가장 약했던 부분이 이번에 보강이 많이 됐습니다. 네. 기존에는 네이버가 워낙에 OTT 서비스가 강했기 때문에 웹툰이라든지 여러 가지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그런 이제 컨텐츠 위주로 이 플레이를 하면서 그것들에 대한 또 강점을 부각했었는데 이 배송이 약점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새롭게 내세운 대책은 당일 배송과 휴일 배송, 그리고 무료 반품 서비스까지도 즉 쿠팡에 비해서 열세였던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케어하면서 다시 보강을 했던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일 배송, 무료 반품. 야, 네이버가 당일 배송이 어떻게 네이버가 당일 배송을 한다는 거죠? 대부분의 물품을 다 하는 건 아닐 텐데 어떤 대상을 어떤 식으로 한다는 겁니까? 네이버? 네, 우선은 네이버가 도착 보장이라는 서비스를 좀 시작을 했는데요. 네. 그 네이버는 실제 이제 직접 물류센터를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 물류센터는 없죠? 네, 없습니다. 쿠팡은 직접 하고 있고요. 예. 근데 이제 네이버가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CJ 대한통운이나 기존에 있는 그 물류 기업들이 이미 그 풀필먼트 센터들 이미 구축을 해놨습니다. 네. 그걸 이용해서 그 도착 보장 당일 배송을 하겠다는 겁니다. 모든 제품을 다 할 수 있는 건 아닐 테고요. 그죠? 이제 쿠팡이 어떻게 보면 좀 초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그 우선 여기 주목할 거는 그 쿠팡 같은 경우는 직접 하고 네이버는 외부 물류센터 쓰잖아요. 예. 근데 이게 장점은 이제 네이버 입장에서는 그 본인들이 이제 투자 비용을 좀 아끼면서 안전하게 갈 수 있는데 근데 그에 반해도 단점도 좀 있다고 봅니다. 어떤 겁니까? 첫 번째는 우선은 본인들이 직접 안 하니까 외부 회사들 입장에서는 이익을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투자적 개념보다는 이익을 내서 물류비가 좀 높은 편이고요. 예. 두 번째가 그 한 개 업체로 많은 지역을 커버를 못해요. 상품도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6군데나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이제 서비스 퀄리티 관리가 좀 어렵고. 네.
마지막 세 번째는 그 판매자가 이 6군데 중에 선택을 하다 보니까 묶음 배송이 안 됩니다. 고객은 여러 개를 샀는데 예. 쿠팡처럼 묶어서 오지 않기 때문에 또 가격적인 그 경쟁력에서 약화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본인 물류센터, 네이버 자체의 물류센터가 없다 보니까 이 당일 배송 상당히 어려운데 뭐 네이버의 무슨 IT 기술이 그 역할을 하는 걸까요? 예, 맞습니다. 네이버에는 웨어하우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나 이 오더 매니지먼트 시스템 같은 물류 첨단 시스템이 굉장히 잘 돼 있거든요. 그건 예. 어떻게 보면은 쿠팡보다도 더 앞서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스위치 같은 부분에는 네이버 클로버 서비스 같은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네이버에는 60만 셀러들이 있는데 그 60만 셀러들의 어떤 뭐 스위치과 판매, 실시간 재고 관리 그런 데이터를 제공해주고 있고 이번에 오늘 당일 배송을 하게 된 부분들은 한 3만 5천 개 정도의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3만 5천 명 정도의 셀러. 3만 5천 개의 셀러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또 이제 거기 특징적인 부분이 LG생활건강이라든지 뭐 CJ라든지 그런 메이저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메이저 업체들은 지금 즉시 배송이 언제라도 가능한 부분이 있거든요. CJ 대한통운의 온해 서비스 같은 부분하고 연결하기 때문에 그래서 국내에 있는 대부분의 이런 메이저 이 생활용품 업체들, 식품 가공 업체들 그런 부분들은 당일 배송 그리고 또 이길 배송이나 휴일 배송이 가능해진 부분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3만 5천 명에 달하는 그런 일반 셀러 같은 경우에는 이 어떻게 보면은 뭐 알리나 테무하고 비슷한 상품들일 수도 있습니다. 패션이라든지 생활용품 중에서 중국산 제품들도 있고 이제 그런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에서 당일 배송을 지원해주면서 가격적인 측면에서 전부 그 경쟁력을 좀 더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해준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 반품만 하더라도 그동안에는 반품이 안 됐었는데 이제 캐럿 서비스, 보험사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한 건당, 그러니까 하루에 한 건당 무조건 반품을 그 셀러들한테 지원해주는 그런 서비스 해주기 때문에 그동안에 쿠팡이 강점으로 가졌던 부분들이 무료 배송도 있지만 무료 반품이 가장 강력했거든요. 예. 근데 그런 부분들을 지금 시험적이지만 이제 무료 배송은 물론이고 무료 반품까지도 같이 업체들한테 지원해주면서 그 부분에 물론 비용 부담은 굉장히 크겠지만 예. 그 실험이 만약에 성공을 한다면은 내년도에는 배송망도 전국으로 늘릴 그런 계획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뭐 약간 배송망도 작기도 하고 SKU도 작기도 하지만 미래에는 조금 더 강력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은 전국 단위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부분적으로만 가능한 거죠, 지금은. 지금 수도권 중심으로 하고 있고 예. 뭐 상온이라든가 예. 냉동식품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만 하는데, 야, 이 지금 쿠팡의 뭔가 지금 회비를 워낙에 파격적으로 올리다 보니까 거기서 떨어져 나오는 회원들 한번 잡아보자 그런 거잖아요. 네. 근데 이 네이버로서는 사실 지금 이 이커머스 전쟁은 어떻게 보면 중국의 네. 알리, 테무 이런 데들이 먼저 지금 총성을 울린 거지 않습니까? 네. 만약에 쿠팡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네이버로서는 그대로 있기는 어렵지 않았을까? 어떻게 보십니까, 두 전쟁을? 그 제가 이제 2022년에 그 온라인 쇼핑몰에 브랜드 전환 논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브랜드 전환 논문. 예. 그 온라인 쇼핑몰 이동하는 고객들이 어떤 걸 중심으로 볼까? 근데 결과가 의외로 가격에서 나왔습니다. 가격. 그만큼 가격 민감도가 쇼핑몰 이동할 때 중요한 요인인데요. 네. 근데 이제 네이버의 쇼핑에 이용 고객들의 쇼핑 형태를 좀 봐야 되는데 예. 네이버는 이제 그 네이버 쇼핑은 네이버 포털을 중심으로 들어오죠. 포털에서. 네. 그래서 상품을 검색을 하고 고객들은 거기 나온 제품을 여러 가지 상품이랑 가격을 비교해서 구입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 이용 고객은 가격 민감도가 높다고 볼 수 있어요. 가격이 네. 민감도가 근데 더 높다. 최근에 이제 알리와 테무 같은 네. 초저가 상품이 들어오면서 아마 네이버 입장에서 굉장히 좀 타격을 많이 본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쿠팡뿐만 아니라 알리, 테무 같은 데가 이제 들어오니까 예. 이제 네이버에서도 이제 안 되겠다라는 심정으로 파생 공세를 시작한 것 같습니다. 네, 가격 민감도가 사실 이제 네이버 이용 고객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온라인 쇼핑 하시는 분들 나름의 가격 민감도가 높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 중국의 이커머스 회사 알리, 테무가 온라인 앱을 통해서 이제 하잖아요. 그렇죠. 앱 이용자가 급증을 하고 있다는데 생각보다 이용 금액은 또 많지 않다 그래요. 예, 맞습니다. 뭐 지금 이용자 수로만 본다 그러면은 두 앱 다 880만, 820만 거의 뭐 한 1,700만 명이 육박하기 때문에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쿠팡 다음에 2등으로 올라왔지 않습니까? 예. 다만 지금 이거는 지금 앱을 이용하는 이용자 수기 때문에 앱을 이용한다는 거는 다운을 받아서 접속을 한다는 수준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한 신뢰도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 때문에 그걸 거의 뭐 아이쇼핑 위주로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고 실제 주문하는 사람은 국내 사이트도 현재 작거든요. 그래서 지금 작년 4분기에 예.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의 합계 거래액이 한 1조 정도 됐었는데 1조. 1조 정도 분기에 1조니까 사실
크진 않은 금액이거든요. 작년에 시커머스 금액이 전체적으로 3조를 좀 넘었었는데 예. 우리나라 전체 229조의 시장이기 때문에 전자상 거래가 그렇게만 따진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시끌시끌하고 굉장히 좀 여러 가지 말은 많았지만 광고도 많이 하고 정말 예, 요란했는데. 아직까지는 전체 시장에서 본다면 1%대고요. 물론 4분기에 그게 한 두세 배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은 한 3%대까지 예상은 되지만 여전히 지금 우리가 11번가가 그렇다고 해서 테무나 알리보다 미치냐라고 본다 그러면은 11번가에서 1년에 발생되는 거래 금액이 10조 정도 되기 때문에 아직은 알리나 테무를 합친 것보다도 한 6, 7배 이상 많은 금액이 11번가 하나에서 나오고요. 11번가 앱 다운로드 수는 11번가 훨씬 밀렸죠. 그렇죠. 어차피 11번가는 이미 많은 사람이 다운로드를 하고 받아놨고 있으니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사용하는 것도 국산 앱이기 때문에 국산 자기들이 평상시에 쓰는 방식으로 쓰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는 거의 1년에 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게 쿠팡인데 거래액 기준으로 본다면 50조가 넘거든요. 50조의 거래액인데 지금 뭐 시커머스 거래액으로 본다면은 그게 뭐 3조, 4조가 된다고 하더라도 쿠팡이 한 20분의 1밖에 안 되는 그런 수준인데 오히려 언론에서 좀 앞서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요? 좀 두려워할 만한 수준은 아닌 건가요? 그럼 중국 이카머스의 공습에 잔뜩 긴장하면서 뭔가 지금 요란한 지금 격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정도는 아닌 거예요? 이카머스 공습 중국? 우선 그 중국 해외 직구가 공산품의 강점은 확실히 있어요. 공산품. 근데 이제 그 우리나라 고객 소비자들이 온라인 쇼핑몰 이용할 때 공산품만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또 브랜드 제품도 많이 없거든요. 실제 이제 브랜드 제품들은 이제 단가가 높고 식품들도 이제 운영을 해야지 이제 어찌 같이 종합적으로 쓸 수 신선식품 있는데 같은 것들. 이제 현재 공산품에서는 확실히 타격은 주는 건 맞으나 전체적인 시장에서 이들이 이제 주도권을 잡는 건 아직은 이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선 알리테무가 지금 들어와 있는데 추가적으로 들어올 때가 좀 있죠. 예. 중국에 지금 네 마리 용이라고 불리는 뭐 알리테무를 위시로 해서 그다음 쉬인이라고 불리는 울트라 패스트 패션. 가장 쉬인. 가장 빠른 옷을 만들 수 있고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그 쉬인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쇼폰 커머스라고 그러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뭐 유튜브를 보면 쇼츠라고도 하는데 이 틱톡이라는 이 틱톡. 쇼폰 15초짜리, 30초짜리 굉장히 짧은 동영상에서 거기서 이제 내가 뭐 화장을 하거나 뭐 옷을 뭐 입는다거나 그걸 이용해 가지고 인플루언서들이 입으면은 그런 식으로 자기 화장을 하면은 그거를 또 추종하는 또 굉장히 많은 또 일반 팔로워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커머스로 만들어 놓은 게 틱톡 샵이라는 건데 틱톡 샵. 예, 지금 세계적으로는 엄청나게 붐을 일으키고 있고요. 국내에도 지금 쉬인이나 뭐 틱톡샵이나 둘 다 하반기에 진출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지금 하반기가 가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이 시커머스의 격전장이 돼 있지 않을까 그런 또 우려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쉬인과 틱톡 샵이 하반기 정도에 우리 시장에 본격적으로 참여해서 뭔가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군요. 자, 그러면 지금 관심을 이제 좀 좁혀본다면 쿠팡의 유료 멤버십 4,990원에서 7,890원으로 58% 올리니까 이 회원들이 조금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갑자기 이렇게 올리니까. 그러면 수많은 회원들 중에서 얼마나 쿠팡을 탈퇴할까? 어떻게 교수님 보십니까? 탈퇴할 가능성이 좀 많이 있을까요? 쿠팡 인상이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네. 저는 이제 쿠팡 서비스를 대체할 국내 아직 온라인 쇼핑몰이 없기 때문에 저는 크게 탈퇴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크게 탈퇴할 것 같지는 않다. 네네. 우선은 그 유로 멤버십 이용 금액이 7,890원이잖아요. 예. 고객 입장에서는 택배 2번 정도 이용할 수 있는 금액이에요. 근데 지금 쿠팡의 월 이용 평균 금액을 보면은 14만 원 정도 됩니다. 월평은 14만 원 정도 이용을 한다. 14만 원 정도 살려면 보통 뭐 3-4번, 4-5번 이용을 해야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예. 그거 이용하는 금액들은 일반적으로는 예. 그리 부담되는 금액은 아니고요. 또 이제 그 쿠팡은 그것뿐만 아니라 쿠팡 플레이라든가 쿠팡 이츠 또 쿠팡 이츠 이번에 또 무료 배달을 시작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그 쿠팡 생태계에 안에 가다 놓고서는 지금 소비자들을 좀 어떻게 보면 중독시킨 상태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를 참 벗어나기가 저는 힘들 것 같은데요. 예. 그 또 하나 말씀드릴 거는 네이버하고 지금 쿠팡하고 좀 비교를 자꾸 하시잖아요. 네이버 그렇죠. 예. 근데 네이버는 제가 보기에는 IT 기술 기반으로 해서 그 외주 업체들을 많이 이용해서 협업을 하면서 예. 특히 이제 광고비를 이용해서 많이 좀 수익을 내고 있는 스타일이고요. 반면에 쿠팡 같은 경우는 마케팅을 잘해요. 마케팅. 예, 그래가지고 직접 다 합니다. 물류도 하고 이츠도 하고 다 합니다. 그러면서 본인들이 직접 제품도 만들고 상품 관리도 하는 이런 특성을 갖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이번에 쿠팡이 그 가격 인상을 해서 예. 뭔가 이슈가 돼서 이제 네이버가 다시 혜택을 통해서 뭔가 도전을 하고 있잖아요. 예. 네이버가 좀 더 효과를 거두려면은 좀 더 마케팅적인 관점에서 이슈를 좀 내는 그 방향 전환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이버가 좀 효과를 네. 보려면 그런데 우리 이 교수님께서는 탈 쿠팡족이
많지 않을 것 같다. 별로 없을 것 같다. 네, 이미 이용자들이 거기에 중독이 좀 돼 있다. 그리고 금액이 아직은 벗어나지 않을 정도 금액이다. 7,890원. 우리 마종수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럼 이 탈쿠팡족 별로 예. 이 교수님은 이제 없을 것 같다 그러는데. 예, 저도 이 교수님 말씀에 좀 공감을 좀 합니다. 일단 저 역시도 쿠팡의 헤비 유저거든요. 뭐 헤비 저도 유저. 마찬가지로 쿠팡에서 연간 몇백만 원을 구매를 하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 정도 금액을 인상했다고 했을 때 제가 직접 이걸 뭐 쿠팡을 탈팡이라 그러죠. 쿠팡에서 빠져나갈 일은 없을 거는 같아요. 다만 말을 처음 들었을 때는 좀 저도 굉장히 인상률이 높다. 58% 굉장히 크다라는 생각이 첫 번째 들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언론이 것도 그렇고 이 온라인 상에 있는 반응들도 좀 젊은 층에 좀 소득 수준이 낮고 쿠팡의 지금 유저들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아까 14만 원 정도의 그런 뭐 이 객단가를 갖고 있는데 월 이용 금액이. 네, 그렇죠. 근데 그 금액 자체가 이제 그 중간 단계 유저들이고요. 이 라이트 유저들하고 해가지고 월 한 1, 2회 혹은 2, 3회 정도 쓰는 그런 구매 고객 같은 경우에는 보통 쿠팡을 뭐 한 달에 한 6만 원, 7만 원도 채 안 쓰는 고객이 많습니다. 아직도. 근데 그런 고객이 평균은 한 14만 원 그렇죠. 정도지만 뭐 적게 사용하는 분들이 많다. 그렇죠. 그게 하위 20% 정도만 잡는다고 하더라도 쿠팡이 작년 12월 기준으로 1,500만 명을 넘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갔지만 그 아래에 있는 이 라이트 유저들은 300만 명 가까운 유저들은 지금 굉장히 큰 고민에 지금 빠져 있다는 거죠. 벗어날까 말까. 그렇죠. 쿠팡을 벗어날까 말까. 쿠팡을 버릴까 말까. 맞습니다. 거기다가 여기에 또 여론이 좀 안 좋아진 게 쿠팡이 이번에 연회비를 올리게 된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이 어떻게 보면은 물류 사업비가 적자가 나서가 아니라 신사업 부분이었거든요. 사실 신사업에서 쿠팡이 쿠팡 이츠라든지 뭐 쿠팡 플레이라든지 거기 보시면은 쿠팡 이츠 무료 배송을 실시했고요. 예. 쿠팡 플레이만 하더라도 이번에 MLB 개막전을 갖다 치르면서 굉장히 큰 금액이 들어갔어요. 쿠팡 플레이에서 그렇죠. 그래서 물론 쿠팡이 그런 쿠팡 이츠나 플레이 같은 신사업을 통해서 새로운 와우 멤버십을 모집하는데 여태까지 굉장히 큰 도움을 줬었습니다. 근데 이게 거꾸로 보면 웹도독이라고 꼬리가 몸통을 흔들어버리는 지금 그런 일까지도 벌어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신사업을 통해서 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죠. 작년만 하더라도 쿠팡이 신사업에서 적자난 금액이 6천억이 넘었었어요. 예. 뭐 매출이 진짜 뭐 1조를 살짝 넘었는데 영업 적자가 마이너스 60%라는 거잖아요. 올해 예상되는 신사업 부분의 적자가 9,100억이 넘습니다. 그럼 올해도 쿠팡이 그런 식으로 이 신사업의 투자비를 엄청나게 늘리면서 거기에 발생되는 적자 몇 천억 더 적자가 불어나는 부분들을 멤버십으로 회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좀 몰려 있는 부분이 좀 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도 그런 또 플레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쿠팡 이츠라든지 거기를 사용하지 않는 저도 거의 사용은 안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은 사실 이거는 뭐 조삼모사 같은 그런 성격도 굉장히 강해서 예전에 그렇게 2,900원에서 4,990원 올라갈 때 그때하고는 지금 약간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용 금액이 좀 많지 않은 분들, 헤비 중독되시지 않은 분들, 월 6만 원 정도 이렇게 적게 쓰는 그렇죠. 분들과 또 여러 가지 무료 혜택을 많이 이용하지 않는 분들은 맞습니다. 가능성.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지난 2021년도 12월 달에 쿠팡이 멤버십비를 인상했을 때는 그 당시에는 인상 비율만 보면 지금보다 높더라고요. 그렇죠. 70%가 넘었어요. 사실 이게 기저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2,900원에서 4,990원으로 올라가는 그 2,000원하고 지금은 거꾸로 이 4,990원에서 7,890원이니까 연간으로 보면 10만 원이 되거든요, 지금 이게. 그러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체감적으로 훨씬 더 커지는 부분이 좀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지금 이게 예전에는 대체가 되질 않았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네이버라든지 어떻게 보면은 뭐 오아시스라든지 그런 이 신선 세법 배송 시장을 대체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플랫폼이 그렇게까지 크지도 않았었고, 근데 지금은 이제 컬리나 뭐 이런 네이버 그다음에 뭐 오아시스 쓱닷컴 이런 세법 배송 시장에서 이번에 쿠팡이 그런 식으로 멤버십 비용을 올리는 걸 거의 동시에 하나같이 강력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이탈 멤버를 잡기 위해 가지고 뭐 무료 배송이라든지 새벽 배송이라든지 그런 서비스를 엄청나게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거기다가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같은 그런 기본 무료 배송, 무료 반품 플랫폼이 비식품 쪽에는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젊은 층이라든지 라이트 유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저는 좀 빠르게 좀 이게 이탈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성이 좀 있다고 보고 그러네요. 이제 쿠팡 회원들이 두 분 말씀만 봐도 좀 고민하고 있을 것 같아요. 뭐 이 정도 올라가는 거 참을만 하다 해서 계속 있을 분들이 있고 아니다 나 이용 금액도 많지 않은데 신사업으로 적자난 거 왜 나한테까지 부담 씌우느냐 벗어나겠다. 두 분 생각도 조금 다른데 이 쿠팡이 회비 인상을 발표하니까 나서 바로 보니까 주가는 급등을 했어요. 그걸 보면 뭐 회원들이 별로 이탈하지 않을 것이다. 이걸 반영하는 건가요? 주가만 본다면? 뭐 주주들은 상당히 냉정하죠. 네.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번에 인상하면서 굉장히 좀 불편하지만 예. 그 어쨌든 자신감 넘치는 쿠팡의 이런 모습을 보고 예. 이제 기존에는 이제 투자에 집중하다가 이제는 이익을 회수하는 모습을 보면서 주주들도 이제 쿠팡이
가격도 이제 같이 올라가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에 종합 쇼핑몰이라고 해서 예. 전체적인 상품 다 운영하는 데가 뭐 예. 네이버, 네. 뭐 쿠팡, 뭐 지마켓, 11번가 등이 있는데요. 예. 결국 이런 데가 그 당일 배송을 아직 완벽하게 소화하는 전국적으로 하는 데는 많이 그 쿠팡이 유일합니다. 쿠팡만. 네. 그러다 보니까는 뭐 어쨌든 대안이 될 수가 없고요. 쿠팡은 이미 뭐 10여 년 동안에 전국에 100여 개 물류센터를 지어서 거기다가 제품 직접 사입을 해서 그리고 뭐 최저가 관리를 통해서 저렴한 가격에 빠르게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작년에 우리나라 유통 1위 기업이 됐죠. 저는 이런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런 회비를 올리고 예. 그래서 흑자 전환을 이제 방향을 바꾸는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주주들이 긍정적인 그 모습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게 당일 배송 같은데 쿠팡과 경쟁하기 위해서 네이버가 물류센터들을 활용해서 자신의 물류센터는 없지만 그럼 다른 카머스 업체들은 이 쿠팡 쿠팡족을 잡기 위한 당근이나 이게 이런 혜택이 좀 소비자들을 좀 잡을 만한 내용들입니까? 다른 카머스 업체들이 제공하는 거는? 예, 몇 군데 기업들이 뭐 발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일테면은 이제 신세계 유니버스 클럽을 운영하고 있는 네. 이 이마트 그룹 같은 경우에는 신세계 유니버스 클럽 연회비를 정말 어마어마한 가격 그 비율을 내렸거든요. 뭐 연 3만 원 하던 그 비용을 네. 지금 불과 4,900원으로 내렸기 때문에 그것도 이게 1년이 아니라 2년으로 5월 달에 가입을 하면 2년으로 해주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진짜 그 유로 멤버십 중에서 본다 그러면 가장 강력한 혜택을 부여하는 신세계 거고요. 유니버스. 다만 이제 이게 우연찮게 맞아떨어진 것 같아요. 신세계에서 이 빅스마일 데이라고 이런 행사를 준비하다가 마침 쿠팡이 또 가격 인상하는 딱 맞물리다 보니까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오히려 이 일반인들이 이쪽으로 많이도 가입을 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예. 또 거기다가 이제 뭐 이런 네이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력하게 또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고 또 컬리 같은 경우에도 3개월 무료 이용권이라든지 11번가도 마찬가지로 뭐 9,900원 회원비를 뭐 월 1,000원으로 내린다든지 뭐 한시적이지만 네. 그런 방법을 통해서 지금 쿠팡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미리 다 우리 업체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 거 좀 같고요. 예. 뭐 다만 지금 저도 쿠팡이 지금 가격을 회원비 인상을 하면서 주가가 올라갔는데 올랐죠. 그 부분은 저는 이제 미국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미국 주주들로 본다 그러면은 미국의 상장 그렇죠. 그 우리나라 나스닥에 상장돼 그렇죠. 있으니까. 아니, 그 뉴욕 증시에 상장이 돼 뉴욕 있는데 증시에, 예. 거기서 본다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익에 대한 관점이 워낙 크기 때문에 뭐 이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올리게 되면은 그만큼 연간으로 보면 5천억 가까이 이 수익이 증가하게 된다. 그렇게 얘기를 갖다가 생각을 하고 거기에 이제 긍정적인 면이 있었는데 뭐 그게 대표적인 게 코스트코입니다. 코스트코 같은 경우가 코스트코. 회비가 올라갈 때마다 기업 가치가 엄청나게 올라가요. 재가입률이 90%가 넘기 때문에. 근데 저는 지금 이게 약간 이제 좀 궁금한 거는 과연 이게 코스트코처럼 강력한 락인 효과가 있는가? 그만큼의 충성 고객인가? 아니면 지금 이런 뭐 아까 여러 가지 이런 경쟁 기업이라든지 최근에 아마존까지도 이걸 또 이 기회를 타고 와가지고 무료 배송 또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범 사업을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는 지금은 이전하고는 약간 결이 좀 다른 부분도 있어서 조금 더 지켜보면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단순한 지금 당장의 주가 상승만 보고 판단하기 좀 어렵다. 일부 회원이 탈퇴하더라도 탈퇴하지 않은 분들의 인상률 58%가 그대로 이익으로 올라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환영할 텐데 그게 이어질 수 있을지 그걸 좀 지켜봐야 된다는 얘기고 아마존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마존도 지금 무료 배송 뭐 이벤트를 하는 겁니까? 무료 배송을 본격적으로 좀 시작하겠다는 겁니까? 어떤 전략입니까? 아마존은? 타이밍이 절묘하게 네. 아마존이 이번에 무료 배송 49불을 적용했어요. 49불 이상 구매하는 고객한테 무료 배송을 적용을 했습니다. $49 이상 구매하는 예. 고객. 예.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중국 해외 직구가 한국에 굉장히 이슈가 되잖아요. 저는 이거를 편승하는 효과를 노리는 것 같아요. 뭔가 이제 한국에서 이제 들썩들썩 하잖아요. 지금 해외 직구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는 아마존이 뭐 예전에 이미 들어와 있었는데 별로 효과를 못 보고 있다가 우리도 이제 한번 알리나 테무처럼 아마존도 한번 이슈를 만들자라고 해서 이번에 그 프로모션을 하는 것 같고요. 예. 근데 이제 중국 해외 직구하고 미국 해외 직구는 좀 많이 다릅니다. 어떻게 많이 달라요? 뭐 중국이야 뭐 진짜 하루 만에도 올 수도 있고 그렇죠.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물류병이 낮은 반면에 미국은 엄청 멀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물류병이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또 제품도 중국 그 해외 직구는 대부분 공산품 그리고 브랜드가 많이 없고요. 근데 미국 제품도 대부분 브랜드 제품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이번 49불 무료 프로모션이 미국 제품 중에 브랜드 제품 중에 좀 단가가 높은 거 이런 거에 대한 전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가 있는데요. 예. 알리테무 같이 아마존이 과연 프로모션을 적극적으로 할 건가? 계속 밀어붙일 건가가 저는 관건이라고 봅니다. 아마존이 네. 과연
한국 시장을 상대로 이 무료 배송 뭔가 비용이 좀 더 들어가는 네네. 일인데 자기들로서는 계속 공략을 할 건가? 어떻게 보세요? 할 것 같아요? 더 뭔가 마케팅을? 저는 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 할 아마 알리랑 테무웨이랑 성공적인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늦었지만 아쉽네. 그래도 한번 좀 계속 한번 밀어붙여보자라고 해서 어떻게 11번가랑도 같이 한번 더 협업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렇게 해서 저는 한다고 봅니다. 저는 네. 그 부분에서는 약간은 좀 반대 의견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이미 중국 시장에서도 뭐 알리바바라든지 징동닷컴에 좀 밀려가지고 철수는 좀 했거든요. 그리고 국내에 여태까지 못 들어왔던 거는 뭐 공공연하게 쿠팡의 물리 인프라를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글로벌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그것 때문에 멈춰 있는 상태긴 한데 그래서 지금 제대로 들어올 수가 없었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아마존이 들어와서 직접적으로 물리 인프라를 깔기에는 지금 쿠팡이 만들어 놓은 이게 예전에 그 물리 인프라 투자했던 그 비용이 그 당시에는 6조였지만 지금 15조까지로 투자 금액이 지금 가치가 그렇게 올라가거든요. 만들려고 한다면 그래서 그 어떤 기업도 물론 쿠팡의 그런 물류 인프라 투자 비용을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네이버 같이 NFA라고 불리는 이 네이버 풀프먼트 얼라이언스라고 그러죠. 이 예. 풀프먼트 연합군을 통한 방법만 그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데 아마존은 이제 그런 부분도 좀 힘들기 때문에 이 11번가하고는 그렇게 좀 단발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는 협업하는 것만으로는 국내 시장을 좀 공략하기는 조금은 어려움은 있어 보이고요. 환율이 또 지금 1,400원대까지 가다 보니까 투자기가 예, 지금 보니까 물건값이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아마존 물건값은. 예, 미국 시장 어차피 달러로 지금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환율도 사실 지금 아마존을 도와주지는 않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단은 어느 정도 뭐 이렇게 좀 스테이하면서 지켜보는 관망하는 그런 쪽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물류 배송 시스템을 만드는 게 돈이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존이 본격적으로 우리 국내에서 이카머스 전쟁을 벌이기 좀 어렵지도 않을까 뭐 이렇게 우리 마 교수님은 이제 진단을 했는데 그걸 보면 지금 우리 국내 토종업체, 중국 이카머스, 뭐 아마존 정말 한국 시장이 가장 지금 뜨거운 시장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과연 누가 최후 승자가 될 것인가? 뭐가 승리를 좌우하는 변수가 될까요? 가장 어려운 질문을 좀 하시는데요. 네. 우선은 저는 먼저 이제 국내 이커머스 발전사를 좀 봐야 되는데요. 예. 우리나라 이커머스가 2010년대 들어서면서 오픈마켓을 중심으로 개인이랑 기업들이 활발하게 진입을 하면서 제품이 늘어났어요. 많이. 예. 그러면서 가격이 좀 저렴해졌고요. 그래서 좀 부흥이 됐고 두 번째로 이제 코로나가 됐습니다. 그때 이제 이전에 갇혔던 당일 배송을 하는 뭐 마켓컬리라든가 네. 쿠팡이 인기를 끌면서 이 비식품에서 식품까지 확 늘렸죠. 자, 그러다가 코로나가 끝나고 생각지도 않게 뭐가 어떻게 됐죠? 불황이 왔어요. 그렇죠. 근데 갑자기 정광석차처럼 중국 해외 직구가 초저가를 가지고 나타났습니다. 사실 이게 지금 흐름인데요. 저는 가장 중요한 변수를 예. 첫 번째는 다양한 상품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상품군. 네, 그리고 예. 거기에 최저가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게 필수라고 봅니다. 이제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당일 배송하고 새벽 배송 서비스를 또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이제 이걸 주목해야 되는데 상품 위에 추가 서비스를 좀 많이 좀 해줘야 돼요. 상품 위에 추가 서비스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네이버 같은 경우는 뭐 티빙이라든가 뭐 웹툰 이런 서비스를 부가 해준다거나, 서비스로. 예. 그리고 쿠팡 같은 경우는 쿠팡 플레이나 뭐 쿠팡 이츠 네. 이런 걸 통해서 뭔가 더 좀 앞서 나가는 거죠. 전 이런 서비스를 제공해야지 고객이 현 시점에서 그 가치를 느껴서 좀 그 플랫폼에 그 브랜드 노열티가 높은 고객을 많이 확보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뭐 당장은 뭐 쿠팡이 제일 유리할 것 같고요. 당장은 예. 그리고 네이버가 얼마나 빨리 당일 배송을 세팅하느냐. 그리고 중국 이커머스는 상품도 늘려야 되고 예. 배송도 빨라야 되고 여러 가지 좀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 마 교수님은 어떻게 누가 승리의 깃발을 올릴 것인가, 누가 최종 승자가 될 것인가 어떻게 보세요? 예, 저도 뭐 이종호 그 교수님 말씀 공감하고요. 쿠팡이 아무래도 뭐 최종적으로는 가장 상단에 위치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쿠팡이 여전히 쿠팡 같은 경우가 국내 마켓시어로 본다 그러면은 지금 25%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예. 근데 다만 하나 조금 우려되는 거는 그 25%에서 30%가 넘어가면은 이제 독점적 지위를 가지게 되는데 30%가 가지기가 굉장히 험난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30%까지 올라가는 건 예, 그 왜냐하면 어차피 네이버와 나머지 이제 뭐 이런 버티컬 커머스도 있고 기존에 있던 중간 정도에 위치해 있던 지마켓 11번가 같은 업체들도 있지만 아무래도 시커머스 업체들이 굉장히 좀 무섭거든요. 아까 제가 금액은 크지 않다고 했는데 신장률로는 굉장히 무섭거든요. 시커머스 업체들이. 시커머스 중국 예. 커머스들이 신장률 그렇죠.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 같은 경우는 4분기 기준으로 했을 때는 160%가 넘어가 버렸어요. 그 정도 속도면은 불과 한 4, 5년이면은 한 20조
이상, 30조까지도 도달할 수 있을 정도의 엄청난 속도거든요. 지금 당장은 그게 2조, 3조지만 그 속도로 만약에 4, 5년 정도면 2, 30조가 될 수 있는 시장으로 충분히 가요. 물론 그게 일반적인 커머스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직구기 때문에 여러 가지 통관이라든지 제약은 있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거는 어마어마한 자금력이기 때문에 뭐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년 동안 150조의 흑자액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테무만 하더라도 모기업인 핀더더가 작년에 11조의 흑자가 났었거든요. 그런 총알이 엄청나기 때문에 물류 분야라든지 마케팅 분야에 지속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네이버라든지 그 외에 있는 나머지 업체들의 마켓시어가 많이 떨어지면서 그 시커머스 업체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그 일강에는 물론 쿠팡이 있겠지만 살얼음판을 걷는 그런 구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쿠팡의 멤버십 비용 인상과 네이버의 반격 그리고 중국 이카머스의 전략까지 관련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마종수 한국유통연구원 교수, 이종우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